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원내 대변인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필리버스터 발동을 하더라도 그 다음 날 하나하나 처리하겠다라는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현재 현행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야당이 저렇게 180석 가까운 의석으로 밀어붙이면은 네. 사실상 국회에서는 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께 우리가 충분히 알리고 국민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서 네. 정말 국민의 힘으로 이 지금 입법 독재라고 저희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명명백백 아주 분명하게 폭로하고 네. 국민들과 함께 이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요. 필리버스터를 이제 발동을 할 때 법안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발동을 하면은 결국은 한 건당 하루씩의 지금 필리버스터를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이걸 가지고서 여당에서도 무슨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할 텐데 저희들은 국민들에게 우선 비록 그것이 24시간이라도 네. 또는 오늘 같은 경우는 회기가 오늘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2시에 회의를 열어서 하면은 12시까지 10시간밖에 없습니다. 예. 10시간 동안이라도 왜 국민들에게 왜 야당이 저렇게 절박하게 지금 여당의 그 입법 절차 무시를 그렇게 예. 폭주라고 이야기하고 예. 저렇게 절절하게 반대하고 걱정하는가를 충분히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니, 그 제가 좀 10시간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고 여쭤봤던 것은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러면 이제 뭐 의원 한 사람당 뭐 몇 시간씩 계속 발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 그게 10시간씩 가능하냐라는 걸 10시간씩이라도 여쭤본 겁니다. 그게 의원들이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능한지를 그러니까 여쭤본 겁니다. 예, 지금 우리 국회에서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요. 네. 우리 유명한 정치 지도자 중에서도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네, 뭐 김대중 전 또 대통령도 한 거 있고 했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각오로 음, 오늘 임할 것입니다. 아무튼 건건이 필리버스터 발동해서 그러니까 계속 지연 전략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입법상으로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왜 우리가 이 법을 걱정하고 이 법을 반대하는지, 네. 그리고 이 법을 표결하려는 여당의 동료 의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 입법기관으로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의 장래라든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숙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호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제 중점 처리 법안으로 설정했던 것 중에 지금 상임위만 통과하고 법사위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사위원들이 지금 그 회의에 응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법사위는 그냥 패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법사위에서도 어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입법 절차를 통째로 무시하는 폭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법사위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전개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명패를 반납하는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 원내 대표나 어제 의총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법사위 전체에서 왜 이 문제가 부당한지를 따져야 되고 원래는 소위 또는 공청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입법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따지는데 그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지금 폭주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 당 법사위원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폭거에 분노하고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진행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라도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반대하고 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직접 회의장 안팎에서 이야기를 똑바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필리버스터까지 진행되더라도 모든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우리 뜻을 분명히 알려야 하고 동료 의원들에게 최종적인 설득과 반박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법사위 회의에 참여하기로 한 거군요, 그러면. 오늘 좀 정해서 다시 이제 우리 법사위원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사위원들이 도저히 이런 그 법사위원장, 법사위 소위의 행태로서는 도저히 이게 해봐야 도저히 진행될 수가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고 어제 심지어 이 회의 장면을 원래 다 이게 모든 국회 회의는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기자 2명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기자조차도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걸 공개하지 않겠다고. 지금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가. 저희들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알리고 언론에게 알려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부당하고 왜 민주당이 이걸 숨겨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지. 심지어 야당 의원 발언을 속기록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국민의 41%를 득표를 얻어서 이번에
국회에 등원한 의원들이고 그걸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이 국회의 회의 기록에서 지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문제를 낱낱이 다 폭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 쟁점은 공수처 아니겠어요? 근데 네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그 인터뷰에서 했던 말을 보니까 네. 이 정권에서 중용됐던 차관급 법조인 2명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민주당에서 별 반응이 없었다, 안 받았다 이런 취지로 그러니까 주장을 했던데 혹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이 사실 월요일 날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수처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네. 제도의 문제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라든가 또 나중에 입법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제도의 문제를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저희들도 지금 의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저지할 수 없는 형편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다 그러면은 그 제도는 차차 개선하기로 하고 우선에 인물은 제대로 뽑자. 그리고 우선에 그 대통령이 약속하고 또 여당이 당초에 이 법은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헌법에 위반이 된다는 그런 논란이 많은 법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은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절대 뽑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성 최대한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서 시작한 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상당히 진행이 됐습니다. 이해 원내대표 간에. 보시면은 김태년 원내대표도 또 일부 언론에 어떤 뭐 우리는 추천하지 않고 야당과 중립적인 네네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후보군을 넓혀서라도 서로 협의를 해보자. 이게 왜냐하면 거의 검찰총장의 버금가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 네. 자리에 아무나 공직 비리를 수사하는 최고 책임자인데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거나 또는 그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면 안 되겠죠. 그런 뭐 검증도 최소한 있어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게 검찰총장의 버금가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수사와 기소를 지휘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또 어느 정도의 경험과 능력도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서로 갖춰진다면은 또 특별히 누구 편을 들 사람이 아니라는 것만 어느 정도만 용인된다면은 의원님 그러니까 아무튼 그 구체적으로 2명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정도로 여자 원내대표 간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뽑기 위한 최종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노력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공수처를 추진하려는 법사위 강경파들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원 구성할 때 상임위원장 몇 석이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 자리도 안 받은 결과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건 앞뒤가 뒤바뀐 말이고요. 처음부터 원칙과 협치를 지켰더라면은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폭주와 독주가 결과적으로 여당에게 부메랑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임대차 3법 그렇게 무리해서 우리 야당의 의견을 다 무시하고 통과해서 결국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나중에 그 책임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져야 될 것이고 그 고통은 국민들이 다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타까운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네, 국민의힘의 최형두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